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2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3포인트 올라서 0.7%, 코스닥 0.06%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해서 1000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제도 외국인이 팔았지만 오늘도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코스닥으로 힘을 실는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틀 연속 양매도를 하면서 수급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 테이퍼링과 그 코로나19 변이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경계감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시도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듯하고 종목별 강세가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인 듯 하네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이 좀 이탈하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3일 연속 이제 거의 2조가량 매도를 했다가 3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역시 이렇게 코스피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들도 크게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선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해서 3천 중반 이상, 후반대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확실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과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대형주들이 좀 치고 나가줘야지 코스피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종목별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확실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자리를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해줬고요. 니케이도 이제 뭐 그 바이러스 우려에 따라 3% 하락했다가 오늘 바로 3%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시황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 좀 불안정할 때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자,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움직임이 좀 다른 해외 증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테이퍼링과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10%에서 2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와 나스닥 또 약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뭐 크게 상승 없이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별로 움직임이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미국 채권 금리가 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좀 많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4%대를 깨고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1.5%대로 단숨에 이제 올라왔고요. 확실히 이제 저점 라인, 기존에 딛고 있던 그 저점 라인을 다시 이제 회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또 급격하게 좀 올라가 버리면 증시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여전히 이제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전이죠. 올 초나 뭐 작년 말 정도 그렇게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한 상승세는 뭔가 좀 움직임이 둔화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0원 올라서 8만원 겨우겨우 유지를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8만원까지 깨면서 진행이 되었고, 저의 이 추세선이죠. 하방 추세선을 깨버리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많이 이탈을 하지 않고 오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뭐 크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삼성전자의 핵심은 사실 이 하방 추세, 상방 추세가 아니고 이 반도체 가격과의 같은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D램 가격을 강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제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델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듯 하면서 또 대량 이탈을 하면서 주가를 좀 눌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많이 이탈을 했지만 뭐 큰 폭으로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구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1억 주씩 거의 2억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 21선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사실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요즘에 파란색으로 물들입니다. 이 수급을.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제 6월 30일에 배당 기준일이 되는데 그 이틀 전인 이거래일 이틀 전까지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거래일 뒤에 이 예수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래일 뒤에 이거래일 전에 이제 사야죠. 그래야지 기준일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6월 28일까지 매수를 한 상태여야지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 마지막 이제 배당금이 될 거고요. 6월 29일쯤이면 뭐 배당락쯤이 나오겠네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사실 배당락도 크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외국인 투자자 비율도 높고 해서 배당금이 대부분 이제 그런 대주주로 가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식 자체가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면서 힘을 좀 밀어줘야지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타 법인이 꾸준히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좀 전체적으로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 일단 네, 공매도 잔고 한번 볼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근데 오늘 조금 감소를 했고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이 주식 거래량 전체 거래량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 대차전고는 여전히 그냥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수급으로 보시면 대차전고가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네,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요때 이제 좀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주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원래는 76만 주로 추정이 되었지만 제 이제 오늘 240만 주, 250만 주 가까이 이제 매도가 집계가 되었고 어제도 400만 주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1000만 주 이상 매도했죠. 네, 3일 동안 4일 동안 한 1500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자, 분명히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이제 내일 수요일이죠. 수목금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들어와야지 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배당금을 받기 위한 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쌍바닥 지점까지 조금 이제 떨어뜨리면서 이 정도 라인에서 다시 올라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코스피가 계속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역경을 다 딛고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형주가 아닌 이 종목 강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반도체는 계속 이슈화 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진행되었고 특히 올해 그게 가시화되면서 TSMC에 대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부랴부랴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요. 빈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네, 그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원래 이제 강자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 보실 때보다 많이 상승했죠. 제가 이제 매일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 고점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을 이미 많이 넘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처럼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쭉 올라가고 있고 이미 이 삼성전자 차트랑 이 디램 익스체인지의 디램 DXI의 이 차트와 매우 유사하다. 지금 이때까지 요 정도 지금 삼성전자 위치가 요 정도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위치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는 분들은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그 미래 차트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좀 비슷합니다. 이미.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이제 우문구름에서 한번 뚫고 올라가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뚫고 가면 정고점은 뚫어야 되고요. 네. 10만 원까지 10만 전자 저는 한번 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10만 전자 확실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 차트가 움직인다는 점.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의 그 DXI에 따라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 이 익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반기 기대되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도 슬슬 이제 3분기, 4분기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도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네,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상방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방에서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봅시다. 지금 이제 쌍바닥 자리 다지고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배당금 그 배당락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자, 삼성전자 왕자의 자리를 한번 찾기를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너무 잘 가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